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AIDT와 NAT 수업 설계, 도시락 맞춤형 수업 퀴즈와 함께라는 주제로 오늘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이 부담스러운 첫 본과 발표를 맡게 된 신서중학교 한서연, 김지은입니다. 거의 이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앞에는 이진우 대표님의 명강의가 있고 네, 뒤에는 점심시간이 있고 지금 점심시간이 40분째 밀리고 있고 정말 그래서 사실 들으면 이제 이진우 대표님 강의가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점심을 먼저 먹겠지라는 예상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AIDT를 주제로 갖고 있어서 사실 이게 너무나 뜨거운 감자고 저희는 이제 1학기 내내 이걸 진행을 했지만 사실 현장 교사로서 느낀 점은 저희가 약간 사측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제 사방에서 파이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아마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꼭 이투데이가 아니더라도 교과서 지원을 유지한다고 이제 장학사님들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던 AIDT는 1학기까지 잘 열리던 게 2학기와 동시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접속이 불가능해졌고 여기서의 문제점은 2학기 수업은 어쩌저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1학기 때 했었던 아이들의 데이터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되었어요. 네. 그냥 닫혀있어요. 제가 나이스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뭔가 안 들어갔나 하고 별 수차례 확인을 했는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닫혀서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할 때 원래는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 피드백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은쌤이 설명했을 때 제가 시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AIDT가 안 되니까 시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잼 발표가 되겠다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어제 밤에 들어가 보니 접속은 됩니다. 네,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좀 풀리기는 했는데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AIDT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AI 디지털 도구라고 대체 누가 이렇게 바꾸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디지털 도구가 너무 많은데 왜 이놈이 이런 대표성화된 이름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AIDT와 얼마나 친숙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게 항상 지필평가 객관식 문제 만들 때 오답지를 만드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5가지 정도로 유형을 분류를 해봤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선생님의 현재 AIDT 이해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페이크 그냥 캡처화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구분을 해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수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사용해보지는 않으신 선생님이 9분, 그리고 1학기 때 조금 경험해보신 분이 8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신 분 정말 누군지 여쭤보고 싶은데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한 분 계시고요. 관심은 있지만 하학년이라서 기회가 없었고 부정적이신 분도 2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스노볼의 AIDT 이해도는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화면을 넘겼는데 선생님들 화면에도 아마 바뀌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AIDT에 긍정적이시던 부정적이시던 AIDT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신지 자유롭게 그냥 짧은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영어과 선생님들이시니까 영어로 적어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학생 데이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보이고요. 개인정보 동의서 이건 확실히 사용해보신 선생님이시죠. 네. 네, 학생 개별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절차, 네, 개별화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해주실수록 큰 키워드로 보이게 되는데요. 의견 수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방금 돈 낭비가 뭐였어요? 네, 돈 낭비. 네, 피드백. 네, 이거는 캡처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personal identity. 네. 밀어붙여, 노동력. 네. 혹시 제 웹캐릭터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아서 빨간색을
없지만, 네. 좀 부정적인 느낌이 이렇게 갈까요? 네,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수능과 선생님들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지만 현장에서 느낄 때 선생님들 저희 신서중학교 영어과 8명 중에서도 처음 선정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의견 차이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의 큰 주제가 AIDT로 저희가 우당탕탕 어제거나 도전해본 학생 맞춤형 수업이에요. 사실 이진우 대표님이 개인화 수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화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약간 부끄럽기는 해서 그냥 맞춤형 수업을 표방했다라고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AIDT를 떠나서 그냥 선생님께서 계신 학교급에서 맞춤형 수업을 혹시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던 안 하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제가 학습자인데 자가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에요. 네, 키워드를 해볼게요.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습 맞춤형이 아니라 학습자라고 생각하고 적어주세요. 개인별 속도와 수준에 맞는 수업, 선택할 수 있는 활동,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업, 약점, 강점에 맞는 정확한 진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수업, 본인에게 맞는 나만의 질문을 바탕으로 구하여 잠깐 다를게요. 레벨에 따른 수업, 고민과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수업, 수업 설계, 교과 지식뿐 아니라 학습 코칭까지 이루어지는 수업, 소외와 차별이 없는 수업, 자신의 흥미와 수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업, 선택권이 보장하는 수업, 효과적으로 성장하는 수업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주셔서 저희가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맞춤형 수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맞춤형 수업이라고 했을 때 너무 큰 카테고리라서 사실 이런 모든 키워드들이 당연히 맞고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AIDT로 구현을 해내기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약간 선택권, 키워드 몇 개를 저희가 따와서 공부를 했고 그거를 좀 AIDT랑 연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멘티미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있는 문장들에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요거를 아마 그 정도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 교실의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아까 학생 맞춤형 수업, 학습자 맞춤형 수업의 키워드로 수준과 필요 반영이라고 써주신 딱 키워드 뽑아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수업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므로 오히려 교사의 역할이 늘어난다.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수업은 잘하는 학생에게는 시험 확장의 기회를, 기초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보충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뭐 다 맞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역시 신호골 선생님들 이미 맞춤형 수업을 실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얘는 제가 맞춤형 수업의 오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문장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다 오해는 아니고 사실 교사의 역할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맞춤형을 어디다 타겟팅을 할 거냐는 저는 선생님께 자유롭게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애들이 쌤 오늘 게임해요 해서 게임해주는 게 맞춤형 수업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 거가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한 맞춤형 수업에 조금 가까운 키워드들인데요. 이제 보통 기초학력 학습자를 위한 보충 지원 기회를 AIDT 홍보하고 검토하고 제가 프로토타입 때 연수를 할 때 느꼈던 거지만 이제 이렇게 평성평가랑 진단평가를 계속 봐요. 그래서 밑에 이제 대시보드로 팡팡 보여요. 얘네들 선생님의 관심도가 필요한 학생들 이렇게 보여서 걔네한테 뭔가 개별적인 처치를 들어가는 게 맞춤형 수업이라고 일단 AIDT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교과서가 너무 쉬운 애들 있잖아요. 이게 AIDT의 특성상 AIDT가 그대로 교과서랑 연동이 되죠. 그럼 교과서 자체가 쉽고 저희가 준비한 수업 자료 자체가 너무너무 이지피지한 애들은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걔네도 좀 저희가 추가적인 수업 설계를 통해서 100% 만족은 당연히 못 시키겠지만 선생님이 너희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잡아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계획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처럼 보이세요, 선생님?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발표자를 만들면서 챗GPT랑 만들었는데요. 이거 지은쌤이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미안한데 혹시 제 사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 챗GPT가 너무 똑똑해서 이제 묘사만, 제가 묘사를 보여드렸어요. 저는 그냥 머리 길고 웨이브 지고 앞머리였고 안경 안 쓰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은쌤은 이제 약간 곱슬머리, 짧은 머리, 그리고 저희 옷 스타일이 항상 달라요. 그래서 쌤은 옷 스타일 이렇게 캐주얼, 저는 이렇게 원피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굉장히 밝게 나와서 아주 소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포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저희가 그래서 AIDT를 처음에 하기로 2월달에 이제 학원이하고 선정을 하고 이제 그때 스토리 뭐 말씀드리면 길지만 네, 일단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학교 환경 속에서 일단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영어학 정보 중에 저희는 유일하게 영어과만 선정을 해서 영어과가 독박 쓰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은쌤한테 AIDT 다 찾아라고 말할 때 지은쌤의 표정은 아니고요. 이제 AIDT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저희가 5월달인가 디벗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1학년이 학급수가 커지고 그리고 디벗이 원래 3학년 애들끼리 양통화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크롬북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아 보는 애들 거를 새걸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이제 수업 설계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지은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연구대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AIT 이미 하는 김에, 네, 하는 김에. 이게 저는 이렇게 뭔가 목표를 딱 잡아놔야 애들 데이터도 잘 모으고 제가 더 동기부여가 되는 스타일이라 제가 지은쌤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지은쌤한테 2명까지 공동연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은쌤의 표정이에요. AIT 아직 써보지도 않았는데 연구대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부터입니다. 네. 이제 지금 한 저번 달에 저 연구가 끝나고 이제 보고 작업을 계속 했는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오히려 지은쌤이 완전 제2 성향이 저 완전 P예요. 저는 저렇게 촉발만 해놓고 저는 수업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지은쌤이 연구보다 너무 걱정되셨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교육학제로 이렇게 연구를 잠깐 해봤지만 연구 때 그냥 사전 설문조사, 막 사후 설문조사 이런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은쌤이 저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셨냐면 이 AIDT로 한 단원을 설계를 하는데 그 과정 내내 저희가 서로의 수업을 닿는 한 다 들어가 보고 대신에 가서 볼 포인트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사 앞에서 있느라 못 보는 숨겨진 애들의 데이터를 행동을 옆에서 보고 애들한테 부담되지 않게 이제 애들 안 보이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계속 협의록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최대한 그래서 사실 공개 수업의 참여율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를 저는 공감을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다른 분의 수업을 제 공강 시간에 들어가서 매번 보면서 의견을 머릿속으로 남겨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지은쌤은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보통 한 단어 거의 통으로 같이 들어가서 네, 동료 코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놀랐던 제안은 애들의 인터뷰를 차시별로 끝나자마자 5명씩 받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대 뭐 결과를 떠나서 AIDT가 너무나 시범적인 시도라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 애들의 5명,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PT 준다고 하면 그때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겹치게 차시별로 5명의 진솔한 데이터도 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사실 할 생각이 없었던 저의 표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회의해서 이제 왜 굳이 이렇게 그닥 부정적이니까 그닥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AIDT를 사용해보고 싶었느냐라는 거에서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호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었다는 걸 알고 있고 현장에서 사용을 직접 해봐야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호기심이 제일 컸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선생님들을 설득했던 포인트는 이제 선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연동을 시켜놓은 사실 거의 CD롬 수준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영어과 에듀테크 코스웨어 도구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제가 열심히 다 쓰고 있지만 사실 선생님이 결국 거기를 하나씩 다 눌러서 들어가 봐야 데이터가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으는 건 선생님이 추가 작업이 더 필요하죠. 근데 이제 AIDT는 그걸 좀 자동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한 큐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수업에서 저희가
이제 5월까지는 디벗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종이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수업 중에 진단 형성평가, 사실 형성평가는 어째서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매 차시 진단평가를 본다거나 이런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안 되니 수업은 그냥 저희가 짠 대로 하고 형성평가 했는데 이제 형성평가가 물론 진단평가처럼 또 작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되긴 되겠지만 이게 약간 삐걱삐걱 돌아간다는 한계를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동일한 수업 흐름을 저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수준 속도 차이가 당연히 나고 저희는 한 반에 한 31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종이 포트폴리오로 해서 진행을 하니까 좋기는 좋았어요. 애들 성글씨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좋았는데 이거에 뭐 손으로 댓글 달아주는 것도 애매하고 뭔가 관리하고 누적하고 저희가 남학생이 딱 2배 정도 많은데 얘네들이 다 찢어먹어요. 네, 다 없애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플러스 이제 저희가 지금은 디지털 학생학습교육 선도학교를 해서 예산이 빵빵 넘치는데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각종 에듀테크를 구매하는 것부터가 너무 이제 부담이었기 때문에 얘는 국가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DT에 기대하는 바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맞춤형 문제도 주고 디지털 포트폴리오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진단을 매차시 우리 대신 문항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대회에서 설계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모델인데 MAP라고 이름을 잡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손들고 말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영어 약자입니다. M은 뭘까요, 선생님? 이거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measure의 단계로 이제 평가, 꼭 진단평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가라는 것 자체를 measure라는 포인트로 잡았고 A, 이거 딱 봐도 길죠. 힌트가 돼요. Adaptive Learning. 그래서 요게 A 단계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애들이 아까 심화학습부터 기초학습까지 좀 잡고 싶었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설계를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에 P는 Progress 단계라고 저희가 지어서 학습 결과물을 마지막에 축적을 하고요. 축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료 피드백이나 이런 걸 꼭 거칠 수 있도록 좀 더디더라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조성을 했는데요. 물론 나머지는 선생님들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지만 여기 학생 준비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고 제일 처음 한 게 이어폰을 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사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네, 자체 개발 워크북은 선생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워크북입니다. 네. 혹시 늦게 오셔서 자리에 워크북이 없으셨던 분들은 뒤에 여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얘는 QR코드를 올려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예산을 확보해서 워크북도 저희가 제작을 했고 서책형 교과서가 그대로 AIDT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서책형 교과서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냥 AIDT랑 워크북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들의 책상 환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들이 쓰는 이 워크북, 손으로 써야 되는 워크북, 그리고 로그인된 AIDT, 그리고 저희가 빌려주는 개별 이어폰 세트, 그리고 워크북, 제작한 워크북. 그래서 애들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학선생님. 이것도 스토리가 많은데,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1학년이 3분이 계셔요. 그래서 3분이 한 세트씩 한 거예요. 저희가 한 반에 31명이 없을 테니까 30번, 31번까지 갈 수 있는 걸 해놓고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1번 애들은 저 1번 이어폰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저희가 한 사람당 6반씩 들어갔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표정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가끔 남의 귓밥을 발견해요. 네.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소독 티슈도 들고 다니긴 했는데 이것도 물티슈 빵빵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애들한테 이게 불편하면 네 이어폰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게 불편하면 네 이어폰을 가져와. 그럼 애들 블루투스 이어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잘 가져왔고 이걸 습관처럼 들여놓으니까 자기 거 가져오는 애들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들은 귓밥이 있건 말건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잘 썼습니다. 네. 그래서 MAP 모델 설계를 제가 잠깐 이렇게 좀 큰 개념에서 드리고 차시별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설계 포인트를 넣었는지를 지은쌤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이제 M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애들이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하되
이제 좀 할만한 과제들, 할만한 과제들을 좀 배치를 해서 애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AIDT가 없으면 평가 수 자체가 줄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큰 굵직굵직한 평가를 하고 망했어. 애들 막 이렇게 속전팔로 한강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업다운이 심해요. 이 큰 평가 한두 번에. 근데 이런 짜잘한 평가들을 계속 배치를 함으로써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나의 데이터를 선생님이 보시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한 번 망했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를 애들이 계속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증진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맞춤형 문제를 AIDT가 제공을 해주기도 하지만 저희가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제 주제를 좀 설계를 해가지고 꼭 차시 마지막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애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DT 안에 패들렛의 엄청난 하위 버전인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구성은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동아 출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결과물을 차곡차곡 구정을 하고 자기 동료평가를 꼭 거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서 애들이 점차점차 성장을 쌓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돌아왔어요. 그래서 MAP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서 어떤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UDL 요소를 가미한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UDL의 핵심 요소를 저희가 3개를 이렇게 뽑았었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이따 지은쌤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는 전자칠판 화면에 그날 애들이 달성해야 되는 지점을 일단 보여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신에 수행해야 하는 미션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변성을 수용하기라는 원칙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제의 수준이나 특성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마지막으로 애들이 학습의 전문가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학습을 조절을 하고 오늘 못한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어디까지 끝냈는지 기록을 해놓고 이런 뭔가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같이 보면서 참조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차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시부터 선생님들이 아시는 그냥 그런 스킬 위주로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 리스닝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리스닝만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은 AIDT의 기능명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구성했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5, 6, 7, 8차시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지막 8차시는 애들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1학기가 자유학기였어요. 세트가 나와요. 난리가 나서 그래서 약간 점검하고 돌아보고 가끔 이제 뭔가 여러 개의 또 맞춤 과제 콜렉터처럼 하는 애들 있어요. 시간이 남는데 선생님 저 2번 과제 달래 3번 과제 달래 막 많이 하는 애들 포상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쭉 하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한 줄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 안내를 수업 처음에 합니다. 학습 목표나 학습 경로를 포함을 해서 전체 안내를 하는 걸 아이들이 듣고요. 그 다음에 애들의 속도에 맞춰서 어느 날은 이어폰을 끼고 어느 날은 이어폰을 빼고 맞춤형 문제를 계속 풀고 맞춤형 선택 과제를 하면서 개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그냥 날려먹지 않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한 차시, 한 단원, 그리고 한 학기의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했고 걔네들을 할 때 협력 학습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는 차시별로 수업 설계 포인트를 지은쌤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AIDT 실무를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심장이 밖으로 뛰어. 네, 저는 일단 MAT 모델의 이제 1차시부터 7차시까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워크북에 이제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오늘 무엇을 할 거야 교사가 설명을 해주면 본인이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체크 표시를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1차시에는 저희가 가장 첫 번째 활용했던 것이 AI 단원 진단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을 시작하는 워밍업, 학습 계획 세우기, 목표 세우기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워드 카드와 워드 퀴즈가 AIDT에서 좀 특징적인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 클래스 카드 너무 잘 쓰고 있고 팬인데 사실 클래스 카드만큼의 그런 다양한 그런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눌러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예문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걸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AIDT에만 이제
있지 않도록 이제 학습지 빈칸 같은 것을 직접 채워보도록 이제 온오프라인 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 파워까지 다 끝난 학생들은 이제 모든 활동이라고 저희가 적혀 있지만 그냥 이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오른 2페이지에 보시면 선택과제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개 이상이라를 이제 학습 마무리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봐, 아니면 문맥상 어색한 단어를 골라봐, 아니면 이 단어 5개 이상을 자기의 맥락으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한번 장문해봐. 뭐 이런 레벨별로 과제를 실어 놓았고요.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가져온 학생들의 결과물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패널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습 결과물을 올리면은 이제 친절한 선생님이 이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이제 너무너무 잘했어 이런 피드백을 주면서 저희가 추후 학습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리스닝 차시에서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맨 처음에 이제 타겟 익스프레션을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워밍업 수준으로 매칭 이렇게 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활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리스닝 프랙티스는 사실 이렇게 생긴 딕테이션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컨대, 저희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리스닝 프랙티스에서 아이들이 정답률을 맞추는 것을 바탕으로 그 뒤에 있는 AI 리스닝 프랙티스의 문제가 유형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 사실 이게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사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뭐 상 문제를 풀고 있는지 중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아이들의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것이 다소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데이트가 돼서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지털 포트폴리오 활동에서는 나만의 대학 만들기 과제를 수행을 해서 요런 걸 보고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2가지 타겟 익스프레션을 포함해서 자신의 대화문을 만들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화 과제로 하나 개별 과제의 형태로 부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또 좀 뭔가 자기 자신을 챌린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저희가 페이커라는 이제 롤 선수의 실제 인터뷰를 따가지고 각색해서 클로바 더빙으로 또 한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10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Faker. I'm a pro gamer. When I was young, I played games like League of Legends. 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심화 듣기 과제를 보고 레벨 1, 2, 3 이 3가지 과제를 본인이 한번 선택을 해서 적어보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 학생들은 뭐 여러 개의 과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과제를 구글 클래스룸처럼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는데요. 그 뿌린 과제를 이제 교사가 이거 몇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피드백을 잘했어요. 이 부분 좀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3차시가 이제 선생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스피킹 부분인데요. 사실 요거는 저희 출판사마다, 출원사마다 기능이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요거는 동아 이병민 교과서의 기준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AI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의 문장을 먼저 들려주고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3가지 피드백이 나옵니다. Great! Good job! Try harder! 네, 3가지 피드백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try harder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좀 마상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 얘가 자꾸 좀 못한대요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고, 또 다른 저희 수업을 참관했던 수학과 선생님께서는 사설 업체랑 또 비교를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L과 R 발음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다른 데서 주던데 여기에서는 피드백이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말씀드릴 게 AI 스몰톡이라는 항목인데요. 요게 이제 저 빨간 글씨로 여기 써있죠. 정답을 유추하면서 말하기. 이게 좀 약간 웃긴 부분인데
여기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에 학생들이 본인의 얘기를 하면은 AI가 잘 못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K-pop 아이돌, 닥터, 그리고 쿡,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자기는 아닌데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추후에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고요.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없어졌을까요? 아, 네.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6월달에 했을 때는 잘 됐는데, 안 되네요.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열리기만 하고 싶은데 그 기능은 지금 AI HDMI 안 되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중간에 롤플레이, AI 롤플레이인데요. 학생들이 하는 모습 10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학생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try harder, 뭐 good, 뭐 이런 식으로 네.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저희가 하고 사실 학생들이 본인의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디지털 포트폴리오에는 저희가 각자 학생이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션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짧게 본인의 가치관을 검사할 수 있는 링크로 아이들이 본인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본 다음에 추천 문장 구조를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드리고 그거를 이제 녹음해서 올리도록 했는데 사실 패널에서 당연히 오디오 레코더가 되잖아요. 저희가 그걸 기대를 했는데 여기 또 온라인 녹음기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외부에서 좀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파일 형태로 업로드를 하면 아이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태블릿에 그 다른 친구들의 녹음 파일이.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들을 수는 있었어요. 다운로드를 봐요. 네, 다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거 한 차시였으니까 나중에 지워했는데 일단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었었고요. 네, 그 다음 나머지 그래머에서는 저희가 자체 제작 영상을 한번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쉬웠던 점인데 원래는 타겟 그래머 하나가 한 차시씩 보통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AI 랭귀지 유수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차시 안에 이 두 가지를 좀 스피디하게 나갔었고요. 저희가 여기 안에 저희가 만든 영상을 씹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철 선생님도 잘 만들어 주셔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동사 캔바리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요걸 듣고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에요. 자, 요거를 5페이지에 있는 그 빈칸을 학생들이 이제 채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좋았던 부분은 이제 조금 로우 레벨 학생들이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의 속도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벨 1, 2, 3 이렇게 해서 노래를 듣거나 픽처 디스크립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야기를 써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좀 다양하게 주었더니 잘한 아이들은 3개까지 후다닥 끝내고 이제 또 레벨이 좀 낮은 아이들은 레벨 1 저 끝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결과물을 올리도록 하였고요. 이제 다음에 리딩 수업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던 것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상을 앞에 살짝 넣었는데요. 여기 교과서에서 분명히 심판이라는 단어를 묘사를 하는 글이 있는데 엄파이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 단어는 저희가 좀 직접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이스볼 관련된 그런 잡들을 마찬가지로 블루라는 영상으로 Let's find out the words in baseball. 이렇게
Umpire. This is the umpire. They watch the games carefully. They say, strike, or out. They make it.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좀 설명하는 것을 만들었고 7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보면서 마인드맵을 채우는 그런 Or let's find out. 간단한 활동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Before You Read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전에 이거를 공개 수업을 했었는데 피드백을 받았던 것 중에서 모든 활동이 없어요, 협력 활동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맨 마지막에 모든 활동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이제 좀 어려웠던 점은 아이들이 각자 다 자기 속도대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모든 활동을 넣으니 야 하라고 그만하고 여기서 다시 보여봐 이런 식으로 수업 흐름이 좀 조절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딩에서도 컴프리hension 퀘스천 수준의 AI 문제들이 있었지만 교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모든 활동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결과물들을 다 같이 올렸던 그런 활동을 하나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차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8페이지네요. 자, 이게 애니메이션을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고 AI Read Aloud라는 단어,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용했던 6월 당시에는 너무 오류가 많고 막 화면이 막 멈추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짜증을 어디다 낼까요? 저희에게 쌤 이거 안 돼요 이러면서 박박박박 한 걸 어르고 달래서 이제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타 플랫폼의 AI Read Aloud에 비해서는 피드백도 뭐 이게 빠졌어요, 뭐 삽입해주세요, 뭐 이거 누락시켰네요 이런 수준의 이제 Read Aloud였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리딩을 확장하고 마무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 정도의 선택 과제를 해서 아이들이 타겟 그래머를 좀 연습해 볼 수 있게 미션 1과 이제 미션 2를 저희가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데이터 아날리스트는 이런 그림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요거 지금 조금 저희가 설명할 부분은 여기 땡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필터링인데요. 사실 AIDT에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단어를 되게 희한하게 필터링을 많이 해서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저기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The Hidden Hero라는 파트거든요. 아이들이 히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올리면은 이상하게 저렇게 별표 처리가 되고 이제 좀 웃기는데 프로게이머, 또 프로, 땡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한 단어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수업 분위기가 좀 흐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저희 라이팅인데요. 라이팅을 온전히 이제 보통 프로세스 라이팅으로 많이들 하실 텐데 스텝 1, 2를 AIDT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화면에 전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선은 아이들에게 워크북에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AIDT에서 피드백을 받아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쉬웠던 점은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롤모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스텝 1에 있죠. 그게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질문인데 이걸 교사가 자체적으로 빼거나 뭐 더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뭐 이런 방식으로 보너스 퀘스천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화면 안에서 교사가 설정하는 것은 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AR 라이팅을 플레이 같은 것도 저희 많이 써보곤 하긴 했는데 이제 써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알겠지만 플레이에서 되게 완벽하고 어려운 문장을 이렇게 제시해서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받아 적거나 말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일단 동아리 여기 교과서의 플랫폼에서는 피드백을 줄 때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로만 제시를 해줘서 아이들이 좀 생각하고 이거를 커렉션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시연이 안 되네요. AI 라이팅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주임장을 좀 썼었고, 한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특정한 직업명이 없을 때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 어떻게 크고 싶냐라고 이제 좀 질문을 확장을 해주셔서 I want to be a happy person 뭐 이런 식으로 장래희망을 적어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울시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받으셨을 건데 공문을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릴 생각은 아니었으나 전체 중학교를 몽땅 찍어서 수신자로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4회의 수업 공개를 했었었고요. 처음에 너무 부담스럽고 마찬가지로 막 토할 것 같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수업 공개를 하면서 많이 좀 더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좀 이제 피드백을 너무 잘 주시고 그래서 힘을 좀 얻었었고요. 저희 스노우볼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공개를 좀 많이 5, 6교시에 열어주시면 5, 6, 7교시에 열어주시면 네, 많이 서로 이제 방문하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잠깐 소개드릴 플랫폼은요, 함께학교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교원연구실에 수업의 숲이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다른 기타 자료가 있어서 저희 자료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저희 연구 결과가 그래도 나와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Measure Adaptive Learning Progress 이 단계에 저희가 목표한 교육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났는가를 이렇게 양적 설문으로도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대부분 21개 문항에서 19개 문항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와서 그래도 저희는 그 의미가 있었다 생각이 들었고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질적 분석을 했을 때도 아이들이 내가 점점 정답률이 올라가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던가 아니면 맞춤형 문제를 내줘서 이제 되게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해줬는데 사실 요거는 교사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맞춤형은 아니었는데 아이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되게 잘 맞춰주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더 잘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성 같은 것도 아이들이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본인이 짜기로 했어서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질적 분석을 했었을 때도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1, 2, 3 다 끝냈어요.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천천히 이렇게 마무리를 좀 더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자기에 맞는 레벨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추천 문제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형 마인드셋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좀 노력하면은 나 진짜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포트폴리오와 같은 기능에서 아이들이 나의 기록이 나의 기록을 보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저 친구 저렇게 잘하네? 나도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계와 제어는 한선 선생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익톤으로 넘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고군분투해서 일단 단원을 끌어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디버시로 늦게 들어와서 더 많은 사실을 적용을 막 해보려다가 끝나고 이야기 때 또 사용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너무 욕처럼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AIGT를 욕하려고 썼다기보다는 이런 게 너무 실제 사용해서는 입장에서 아쉬웠는데 이런 것들까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언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업 흐름을 방해하고 교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잦은 오류와 기능 미흡의 요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교사가 그냥 다 받아요. 원하는 네, 피드백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웠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평가 문항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되어 있는 진단 형성평가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채점이 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동 채점을 애들이 했는데 난 맞았는데 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2-3번만 있어도 애들은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 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진단평가 사실 형성평가 편하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편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이게 더 부대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 주도성의 심각한 제약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넘어가는데요. 문제 수정 당연히 안 되고 평가 로봇이 삽입이 안 되고요. 자동 생성된 맞춤 문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가 미리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중하 레벨로 저희가 지금 특수학급인데 영어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 왜냐면 이게 나이스 기반이라 저희가 아무 아이디나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 학적을 갖고 있는 애들 것만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수업에 아예 안 들어오는 이제 특수학급 학생들 3명 거를 저희가 모델 그냥 처음부터 쌓은 거예요. 3중하 레벨로 일부러 쌓아서 얘네들은 어떤 맞춤형 문제가 다음에 나오는지를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은 애들한테 무슨 평가 문항이 주어지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교사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연구 때 2월에 이미 써놨는데 실제로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를 격하됐다 막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그럼 예산 지원을 안 해줄 건데 우리 2학기에 쓸 수 있나? 이게 지금 현실에 딱 와닿아서 너무 절망스럽고 네, 단기적인 비전이 부재가 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요게 뭔가 요게를 많이 들어먹는 에듀테크 플랫폼이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왜냐면 이거 사용할 때 저희가 바통 보내고 정말 많은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에도 네, 저희가 그래도 너무 축복같이 저희 동학년에 지금 배정이 돼서 네, 한 학년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소중하게 했던 경험을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